네, 젖병 지역 홍천초로 나선 양구 인제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와 관련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논문 표절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가 위장 전입 의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런 공개 회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사 논문 관련돼서 표절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뭡니까? 예, 논문 인용을 많이 했고 각주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사리급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된 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 관계된 부분도 네. 젊은 시절에 사리급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또 질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지기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장관의 후보자의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국민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병가지 상사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보다 더 청렴하고 네. 공정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의원님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접경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이런 실태를 살펴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잦은 이사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등 대단히 불안정한 이 문제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런 일을 겪었던 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우리 일선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 장교 부사관들의 처우 문제, 가족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또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오전 질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야당들이 너무 좀 밋밋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언론들의 시각이 있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차분하게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무사 문건 관련된 질의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합참 의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기무사 문건 관련돼서 후보자가 최초에 보고받은 건 언제입니까?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 뭐 굳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서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제가 합참의장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수단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계엄사에서 그러한 문건, 기무사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복무 분야, 복무 기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병력 의무의 형평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의견도 듣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모범 답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내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고 묻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만일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지만 있을 뿐 견해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그 지금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인의 숙명상 잦은 이사가 있잖아요. 빈번하잖아요. 네. 후보자님께서는 군 재직 동안에 몇 번 정도 이사를 했었습니까? 결혼하고 금년도 지금 33년째인데 21번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저 합참의장 이순신 그 후보자 의장보다는 더 좀 적게 하셨네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군의 후배들이, 우리 후보자님의 후배들이 이 뭡니까 그 위장 전입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또 직급정을 않고 공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좀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 주거 문제 해결에 예.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김중로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점심반 시켜 들었습니까? 예,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랄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역사상 협정이나 조약은 항상 강대국 위주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6개조니까 정밀하게 보시고 일본처럼 좀 격상시키세요. 예? MCM이든 SCM 통하든 장관이 노력하든 그거 고쳐놔야 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아주 불공평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6개조지만 꼭 좀 그 각별하게 관심 가지시고 이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또 합참의장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장관 되시면 정전협정이 그 내막에 흐르는 그 핵심이 뭡니까? 북한에서 말할 때는 이 정전협정을 왜 선언을 하자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종전협정. 종전협정.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기초고요. 종전협정 저 선언은 비핵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입장이고, 예? 그 내부에 흐르는 것은 분명히 유엔사 해체입니다. 그죠?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유엔사 해체 문제는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막에 흐르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번 회담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확실하게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평화협정은 연합사 해체입니다. 미군 철수예요. 그거는 분명히 알고 비핵화는 이거는 뭐 남북 저 판문점 선언이든 뭐든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비핵화입니다. 남북과의 교류협정이 우선이 아니고 비핵화입니다. 분명히 장관인 후보자 입장에서 아셔야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거 뭘 대답을 망설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오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종전선언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다, 유엔사 해체다, 또 한미동맹 해체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후보자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북한의 속내는 그런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조약이 협정이 맺어질 때 벌써 그게 유엔사가 생기지 않았어요. 북한의 속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체 그런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다 얽혀져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고 전쟁도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적 개념도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적하고 현존하는 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적이라는 게 붙은 거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 개념은 적은 분명하게 적입니다. 잠재적이든 현존하는 적이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철조망에 서서 병사들의 방향이 북한이에요. 그럼 뭐 적이라는 건 뭐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핵화 문제도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 수위는 조절을 회담을 통해서 하겠죠. 그죠? 그런 네. 문제 해주시고 이 기무사 문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통수권자 입장에서 근데 통수권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보조하는 사람 누구였는가 나중에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 순방 중에 대통령께서 무슨 반란 비슷한 말씀하시고 수사단을 꾸려라. 거기에는 육군하고 기무사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아니, 순방 중에 어떻게 그렇게 급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지시를 하도록 옆에서 말씀을 들으니 그 조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거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시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게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예? 내라는 뭐가 있었다면. 제가 문서를 보니까 그때 참모총장 정승화라고 찍혀있죠. 기가 막힌데 그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엄 업무, 일상적인 계엄 업무를 부대 구조가 다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전부 해서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방어하지 못하는 장관한테 결국은 대령이 대들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쿠데타를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어때요? 지금 쿠데타나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에요. 지금 특수단에서 알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무사 문제는 이거 지금 기영아가 지금 태어났어요. 기영아가. 이상한 문제로 해서 기영아가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 이게 명칭부터도 이상하고 방첩하고 보안 업무만 해요. 잘 아시죠? 네,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위해서 이 부대가 존재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2,900명 규모인데 거기에 중장, 소장에서 6명의 장군을 또 둬요? 그게 맞습니까? 일개 연대요? 이거 장관 가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설했지만 이 부대가 할 일이 없어요. 방첩은 국정원 주면 되고 보안은 지금 정보사령부, 정보본부 각 대대까지 정보장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비문 생산하고 관련하는데 무슨 이 부대가 필요합니까? 이 부대가 얼마나 그동안 군인을 괴롭혔습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너무 많았어요. 또 정치적인 중립이 안 돼서 역대
유정자들께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와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조직으로 왜 만들어요? 장관 가시면 확실하게 재점검하세요.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존재해야 되지만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무슨 합수단 결과 나오면 얘기하겠다는 그건 소신에 없는 답변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사성장군으로 40년 군생활하면서 이 부대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대인지 알고 있잖아요. 현역이나 예비역까지도 99%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대는 왜 있습니까? 저도 군 출신이에요. 지금 송영무 장관도 그랬어요. 조난 자료를 불태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 이거 다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대라면 존치를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김에 없으세요. 또 활용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 사기가 좀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 말씀하셨는데 순기능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역기능은 이번에 이렇게 다시 개편을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참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두 개 업무라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군 조직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